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지금 지수 그래프인데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적으로 매매라. 증시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 예측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꽤 많이 하락을 했어요. 보시면 이 저점이랑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절반까지는 아닌데 아직은 이 정도 되면 절반 되겠네요. 절반 가까이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이때는 이제 꺾이는 모습이었고 지금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진짜 돌아서는 모습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정확하게 맞췄지만 제가 사실은 틀릴 수도 있어요. 이날 제가 안 좋다,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어떤 모멘텀이 새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오르겠죠. 올랐겠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틀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보통 맞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하지만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예측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맞아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맞췄지만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겠냐? 근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지금 이날 안 좋다, 보수적으로 매매해라.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 들어갔잖아요. 근데 느낌 이상해서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평소와 다르단 말이죠. 그 매수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 저는 이제. 확실히 이제 안 좋다는 걸 이제 느낌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실제 예측도 했고, 그대로 실제 동작하고. 그럼 이런 예측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측을 해야만 이렇게 흘러가는 왜 이렇게 빠지고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사 나온 거나 어떤 장이 흘러가는 분위기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예측대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예측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 왜 빠졌지 하고 기사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틀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오냐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분위기라든지 기사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판단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등도 남들보다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떨어진 이유나 이런 게 난 알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예측이 내가 틀려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면은 그러면 그냥 다시 이제 내가 틀린 거 아니까 그때는 또 보면 돼요. 그냥 왜 틀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보고 다시 이 어떤 현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예측이 이제 맞았으니까 이 예측을 왜 그럼 이렇게 됐냐? 그거예요. 우리나라 그 OECD 경쟁 성장률 우리나라 평가할 때 원래 2.8이었는데 지금 2.6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디스 신용평가에서도 우리나라 2.5 경제 성장률 올해 2.5다. 근데 2.2%로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하방 압력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제가 미장 이거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건가?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증시. 이날 처음으로 이게 21센트 닿고 좀 반등하긴 했지만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장도 똑같은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우려랑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미중 무역 분쟁이랑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였어요. 근데 지금 그 두 개는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특히 그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지금 완화적인 어떤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연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등을 올리려면 그 포인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반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반등이 중요하냐, 미장의 반등이 중요하냐, 딱 한 가지입니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쭉 흘러내리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 종가 베팅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종가 베팅은 이렇게 올라갈 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려갈 때는
할 때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오른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어제 만약 종가 베팅을 했다 하면 진짜 이 두 종목에서 결정이 납니다. 나머지 혹시라도 잘못 잡으면 그냥 바로 손해 나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빠진 게 이렇게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 지수가. 지수는 전체적인 종목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 자체를 그냥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이거 확실하다 아니면 진짜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날 그랬잖아요. 보수적으로 매매한다. 없어요, 먹을 게 지금은. 있긴 있지만 아주 극소수란 말이죠. 이것도 보십시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2%? 2%? 헬스케어 이거 아니죠. 이거 하나밖에 없네. 카카오.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 중에. 지금 먹을 게. 이건 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저 뭐냐. 코스닥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을 노리려면 결국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뭐가 될지는 미리 제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를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그게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안 할지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미증의 반등,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게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하고 북한의 어떤 이 관계 개선, 그것도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또 경기 부양도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왜 흘러내리는지를 알아야 그걸 또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 예측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맹신하면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 이거 모멘텀이 없어서 안 좋다. 그럼 흘러내린다는 얘기잖아요. 안 좋다는 얘기가 앞으로 당분간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절대 맹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자, 주식은 중요한 게 예측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내가 만약에 흘러내린다 그래서 맞췄죠. 뭐 맞춘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틀렸다 하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할 때 내가 그걸 바로바로 캐치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무조건 내릴 거다. 이렇게 맹신하면요. 당연히 여기 배팅을 하게 돼요. 큰 돈으로. 그러면 된통 두드려 맞는 겁니다. 또. 왜냐면 그 판단이 틀렸을 때, 예측이 틀렸을 때. 제가 그 주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타는 미래를 예측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진짜. 장기 투자는 뭐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거는 뭐 예측하는 영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타는 이격을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격을. 순간적인 이격을. 그거는 예측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측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친구가 이 KB금융을 할 때 또 두들겨 맞았습니다. KB금융. 이날 이 전에 벌어둔 돈을 이날 다 까먹었다 그랬잖아요. 한 번에 크게. 그래서 그 친구가 또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아침 좀 어이없기가 한데 제가 볼 때는 복수하겠다고 이 KB를 또 들어간 거예요. 이날 들어간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또 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보고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주식 관련된 얘기를 지금 들고 있다 계속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거 물어봤죠. 그 근거가 뭐냐 대체 들고 있는 근거가. 그랬더니 어제 어떤 장 끝나고 이제 호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호재가 그 4천억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KB금융 그 회사원들한테 사원들한테 4천억 대출해주고 그거를 이 KB금융 자사주 매입에 써라. 쓸 사람은 써라라고.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기사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큰 호재는 아니에요. 아주 조그마한 호재 정도?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걸 어쨌든 호재로 받아들이고 이걸 계속 보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결국 단타적인 관점에서 하거든요. 근데 알겠다고 그러면. 근데 다음날 봤는데 호재로 작용을 안 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재로 판단했지만 시장의 어떤 이 평가는 이게 호재로 작용 안 했다는 걸 바로 알잖아요. 이게 호재면은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보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나 같으면은 이걸 털겠다고. 손해 안 보는 선에서 그냥 수익도 못 보지만 손해도 없는 이 선에서 그냥 털고 나오겠다고. 왜냐? 호재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 네가 호재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판단했다.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계속 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까지도.
오늘 또 뚜띠가 맞았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바로 그런 거거든요. 주식이 약간 눈치 싸움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호재라고 판단해도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호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단타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모멘텀이 없으면 이게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빨리빨리 털고 나와야 돼요. 다음 좋은 기회를 노리면 되는 거지 이걸 들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게다가 지금 장세도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장세에서 종가 베팅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종가 베팅을 했을 때 손해볼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이 보십시오, 이거. 확률이 여기 이 확률이 높습니까? 지금 이 밑에 퍼런 거 확률이 높습니까? 이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이 퍼런 거 확률이. 그러면 이날 빨리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빨리 잘못 들어갔으면 빨리 인정하고 털고 나와야 돼요. 단타적인 접근에서 봤을 때. 근데 결국 오늘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몇백만 원 손해 본 겁니다.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잘못된 어떤 판단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 좋은 게 나올 거야. 호재로 반응할 거야. 근데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판단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본인이 혼자 희망을 갖고 그렇게 있는 건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굉장히. 어쨌든 그 친구가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결국 네 말이 맞았다. 근데 맞고 틀리고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약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심리가 들어가면 시장 상을 정확히 못 봅니다. 정확히 봐야 돼요, 진짜. 간단해요. 그냥 이날 호재라고 생각했어도 시장이 반응 안 하면 그 호재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금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정도 호재는 그냥 호재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다 시장이 말해줍니다. 그냥. 이거는 그 호재인지 아닌지는. 거기에 그냥 순응하셔야 돼요. 어쨌든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